자, 양변을 A로 나누었어요. 근데 나눈 A가 지금은 음수죠. 음수니까 분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보는 게 아니고 오른쪽을 보도록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답이에요. A가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근데 모르니까 이게 답이에요. A 어떤 값이 주어지죠? A가 얼마이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다 A다 숫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풀입니다. 어느 전시회는 학생 입장료가 800원, 30명 이상 입장하면 30% 할인한답니다. 이런 거 많죠. 보면 뭐 어느 뭐 놀이동산이 됐든 뭐 미술관이 됐든 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데를 가게 되면 대부분 다 그 앞에 매표소에 보면 이런 거 써 있어요. 단체 몇 명 이상 할인 몇 퍼센트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30명 미만이 입장하려고 할 때 최소 몇 명 이상이 되면 30명 단체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냐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죠, 이거? 대략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문제와 관계없이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여기 30명이 기준이니까 30명을 기준으로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할인이 돼요. 30명, 31명, 32명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입장권이 할인이 됩니다. 근데 29명, 28명 이렇게 되면 할인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할인이 이제 이쪽으로는 할인이 되는 인원수가 되고 이쪽으로는 할인이 안 되는 인원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예를 든 겁니다. 30명이 들어왔어. 3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30명이 내야 되는 입장료가 10만 원이에요. 원래는 10만 원을 내야 돼. 근데 여기는 30% 할인을 해야 돼요. 할인을 해줘요. 그럼 내가 내야 될 입장료는 몇 퍼센트만 내면 되죠? 실제 입장료에 70%만 내면 되죠. 할인율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돈을 지불하고 내야 되잖아. 근데 위에 이렇게 표지판에 써 있어요. 단체 30명 단체 입장 시 30% 할인. 그럼 10만 원에 30%면 3만 원이죠? 그럼 나는 3만 원만 내고 들어가는 거야? 아니, 실제로는 그건 할인된 금액이고 내가 지불해야 될 금액은 30%를 제외한 70%를 내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7만 원을 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29명이 들어왔더니 이건 예를 든 거라고 그랬죠? 29명이 들어왔더니 8만 원을 내야 돼. 손해잖아, 그러면. 한 명 차이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거잖아.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29명이야? 8만 원, 얼마예요? 그랬더니 8만 원이요? 근데 그 매표소 직원이 그래. 아유, 한 명만 더 있으면 30% 할인받아서 7만 원 내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한 명이 부족하네요? 그럼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희랑 같이 들어가시면요, 입장료가 할인이 됩니다. 저희가 공짜로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저희랑 같이 단체 입장하시면 할머니는 무료로 가시고, 저희는 입장료에 만 원을 더 절약할 수 있어요, 할머니. 서로 윈윈. 어때요, 할머니? 할머니, 오케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라고. 지금 이제 상황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30명, 지금 우리는 30명 미만이 들어갈 생각이에요. 됐니? 그럼 최소 몇 명이 되면, 아까 얘기했죠? 29명이 8만 원 내야 돼. 근데 30명부터는 7만 원이야. 손해잖아. 그럼 과연 몇 명부터는 손해냐? 몇 명부터는 차라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 얘기해서 같이 들어가는 게 나으냐? 30명을 떼우는 게 나으냐? 그런 얘기인 건데, 최소 몇 명인지 모르니까 그냥 X명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X명은 할인을 받는 인원이야? 할인을 못 받는 인원이야? 받는 아하. 못 받아요. 최소 몇 명부터는 30명 미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30명 미만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뭐 28명, 29명, 이렇게 됐더니 오히려 실제 입장료 내가 내야 될 지불에 할인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내네? 그럼 최소 몇 명부터는
단체 입장권을 구매하는 게 유리하냐? 최소 그러면 28명부터는 그냥 매표 직원한테 그냥 저희 단체 입장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유리하냐라는 겁니다. 얘는 할인을 못 받는 인원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할인을 받지 못할 때 할인 못 받으면 개인당 800원 다 내야 됩니다. 몇 명이 들어가죠? X명이. 그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입장료 총액은 800X가 되죠. 두 번째, 그럼 할인을 받으려면 몇 명부터 할인 받죠? 30명 이상부터인데 30명짜리 끊으면 되잖아. 매표 직원한테 저희 30명 단체 입장료 주세요. 그럼 되지. 31명 단체 입장료 주세요. 그러면 한 명분을 더 내야 되는 거죠. 할인을 받아도 어쨌든 한 명분을 더 내야 되는 거니까 30명 입장료를 계산해 보시는 겁니다. 그럼 30명 입장료는 일단 개인당 800원씩. 근데 30명이 들어왔는데 이 30명부터는 30% 할인이 돼서 실제로 몇 퍼센트만 내면 된다고요? 70%만 내면 된다. 자, 잘 봐. 이게 30명 입장료야. 근데 할인을 받은 금액이 안 받은 금액이야. 안 받은 금액이야. 근데 30명부터는 할인을 해주잖아. 이걸 곱한 게 할인율. 그래서 내가 실제는 지급할 지급률이 되는 겁니다. 몇 퍼센트를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지급률이 된다니까. 그럼 30명 입장료의 지급률 70%를 곱했더니 약분하는 거죠. 지워져요. 되니? 그럼 38, 56에 3을 곱하면 얼마 내야 되죠? 56에 3, 38, 56에 3 곱하면 16,800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됐니? 그럼 이제 둘을 비교하는 거겠죠? 할인을 못 받았을 때 800X, 할인 받은 30명 단체 입장권 요 16,800원. 그럼 이쪽이 더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할인 못 받았을 때가. 양변을 800으로 나눕니다. 양변을 800으로 나눠요. 그럼 0 2개 지워지고 8 하나 지워지고 0 2개 지워지고 좌변은 X가 남고 168을 8로 나누면 20, 21명. 그럼 실제로 몇 명부터나 되겠죠? 22명부터는 단체 입장권을 구매해서 들어가는 게 더 싸게 먹힌다. 왜 그런지 직접 값을 비교해 볼까요? 아니요? 보세요. 22명 얼마 내야 돼요? 입장료? 22 곱하기 800 하는 거죠. 그러면 17,600원. 21명 해봅시다. 21명. 21명 얼마예요? 21 곱하기 800이니까 16,800원. 그럼 20명일 때는 20 곱하기 800이니까 16,000원. 23명일 때는 23 곱하기 800이니까 18,400원. 자, 우리가 30명 단체 입장권을 끊으면 뭐 얼마만 주면 되죠? 30명 단체 입장료는 16,800원만 내면 돼. 그치? 근데 우리 반 학생들이 같이 갈 건데 20명이 갈 거야. 그럼 16,000원만 내면 되잖아. 근데 30명 단체 입장료는 16,800원이잖아. 800원을 더 줘야 되잖아. 그럼 20명은 그냥 개인당 800원씩 내고 들어가는 게 더 싸다는 뜻이에요. 근데 21명이 되면 단체 입장료나 개인당 입장료나 결국은 똑같으니까 별 관계 없다는 얘기죠.
그냥 할인을 받으나 할인 안 받으나 금액이 똑같으니까 크게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22명부터 보세요. 내가 우리 반 인원을 다 모았어. 야, 우리 단체 입장하자. 같이 가자. 원래 30명 가기로 했는데 애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 오고 22명만 왔어요. 22명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야? 17,600원인 거야. 22명, 저희 몇 명이세요? 그래서 22명이요? 그랬더니 그 매표 직원이 뚝뚝뚝뚝 계산해 보더니 네, 17,600원입니다. 그러면서 매표소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17,600원이요? 라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매표 직원이 그런데 30명 단체 입장료를 끊으시면 16,800원밖에 안 나오니까 차라리 30명 단체 입장료를 끊으시는 게 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 그래요? 네, 800원 더 절약되시는데요? 아, 그러면 저희 30명 단체 입장료 주세요. 그렇게 돼 있다는 뜻이죠. 몇 명부터? 여기 있는 22명부터는. 22명부터는 단체 입장료를 끊는 게 더 유리하다. 라는 뜻은 더 싸게 먹힌다. 이해하셨어요? 정말이요. 이해했어, 수은? 아니, 현준이 이해했어? 네. 5% 소금물 300g과 5% 소금물을 섞어서 6%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해요. 이때 5% 소금물은 최소 몇 그램 이상 넣어야 됩니까? 그림을 그립시다. 8% 소금물 300g 5% 소금물 얼마를 섞는지 모르잖아요? 몇 g을 섞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 여기를 xg이라고 합시다. 섞는다? 2를 더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6% 소금물 이하가 된다. 여기 소금물의 양은 얼마인가요? 300 플러스 x가 되겠죠. 이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근데 소금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소금물과 농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다 소금의 양을 계산하죠. 여기 B커, 얘를 AB커, 얘를 BB커, 얘를 CB커로 합시다. AB커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8 곱하기 소금물의 양 300 더하기 BB커의 소금은 100분의 농도 5 곱하기 소금물의 양 X 이쪽 CB커의 소금 100분의 농도 6 곱하기 소금물의 양 300 플러스 X 이하가 된다. 그럼 분모 100, 분모 100, 분모 100을 지우시고요. 이쪽 계산하시면 2400 플러스 5x 분배하면 1800 플러스 6x 여기는 6x를 넘깁시다. 그럼 숫자인 2400은 1로 넘어가겠죠. 그럼 5x 마이너스 6x 부등호 1800 빼기 2400 그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0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눠야 되죠. 마이너스 1로 양변을 나눕니다. 그럼 x는 부등호 반대로 바뀌고 6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최소 몇 그램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600g을 넣어야지 이런 얘기 발생한다. 괜찮으셨나요? 네. 8페이지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반응식. 이제 현준이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집중 좀 잘 하시고. 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뜻부터 먼저 해봅시다. 이 단어가 그냥 뜻인데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반응식. 내가 어떤 방정식을 푸는데 방정식이니까 시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시간에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자 세 글자로 미지수가 있어야 돼요.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식이 되기도 해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방정식이라고 하죠.
등식은 등식인데 내가 모르는 문자의 값에 따라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식. 이게 방정식. 근데 그 미지수가 몇 개라는 얘기죠? 두 개라는 얘기네요. 시간에 모르는 문자가 두 개 있다는 뜻인데. 그리고 그 두 개의 문자는 모두 몇 차? 1차가 돼야 돼요. 그 문자가 한 번만 곱해져 있는 거. 그 밑에 보면 간단하지만 얘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예요. 2x-y 플러스 3은 0. 이거 만약 내가 여기다 잠깐 써볼까요? 2x-y 플러스 3은 0. 여기에 내가 x값에 1을 대입해봤어요. 그럼 y값은 5가 나옵니다. y값에 0을 대입해봤어요. 그랬더니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요. 왜 그렇죠? 숫자 집어넣으면 압니다. 숫자 집어넣어서 그냥 나머지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을 푸시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답이 한두 개가 아니죠. 무수히 많겠죠. x값에 따라서 y값이 계속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미지수 두 개 맞나요? 두 개잖아요. 여기 x 하나, 여기 y 하나. 미지수는 x 하나, y 하나, 두 개. 1차 맞나요? 1차잖아. x 위에는 지수 안 보이면 1, y는 지수 안 보이면 1. 둘 다 2차. 따라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보신 바와 같이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고 무수히 많답니다. x가 숫자가 바뀔 때마다 y가 바뀌고 y가 바뀔 때마다 x가 서로 바뀌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해가 나타난다. 근데 지금은 일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고 얘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x나 y나 하나의 문자가 지워진다거나 아니면 그 문자의 차수가 1차가 아니라면 미지수가 1차인 방정식이 아니겠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아니겠죠. x, y가 꼭 있어야 되고 내가 모르는 그 문자의 차수가 각각 1차가 되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 밑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뭐 해를 구하라면 당연히 위에 보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해입니다. 이게 해가 되죠. 이런 것들이 해가 돼요. 근데 이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죠. 무수히 많을 뿐이지 어쨌든 해는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 식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 여기는 미지수가 x하고 y 두 개 있으니까 x, y 값을 모두 구해주면 이 모양이 x는 1, y는 5 이게 하나의 해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해가 아니야. 이게 하나의 해야. 흔히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한 쌍에 부르죠. 한 쌍의 해가 존재하는데 이 쌍을 순서쌍으로 나타내게 되면 1,5라고 쓰기도 합니다. 선생님 1,5는 점의 좌표를 말하지 않나요? 네, 나중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 1차 함수를 이해할 거기 때문에 점으로 표현했다 봐도 괜찮은데 답을 이렇게 써도 괜찮고 이렇게 x는 1, y는 5입니다 라고 쓰거나 아니면 얘를 순서상 형태로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은 답입니다. 밑에 이렇게 답을 써도 괜찮고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3, 0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요. 밑에 잠깐 보실까요? 필수의 1번 문제. 다음 중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 골라봅시다. 1번 미지수 두 개 맞나요? 그렇긴 한데 방정식이야. 근데 미지수 두 개 맞죠? 맞는데 방정식이 되려면 식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등호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등호가 없네.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미지수 두 개는 맞지만 방정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얘는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미지수 두 개, 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1차, 도 만족해야 되고 방정식도 만족해야 됩니다. 셋 다를 만족해야 돼요. 2번 미지수 두 개 맞나요? 네. 1차 맞나요? 네, 둘 다 1차네요. 방정식 맞나요? 네. x, y 숫자 집어넣을 때마다 값이 달라지고 참거짓이 바뀌잖아. 얘가 답이네요. 2번이 정답. 그럼 3번은 왜 아닌가요? 이거는 지원 아니야. 좋은 대답이에요. 3번은 이렇게 가로를 풀고 분배한 다음에 5x를 이렇게 넘겼더니 마이너스 5x가 됨에 따라 여기는 좌변 5x와 넘어온 5x가 서로 사라지고 지워져요. 그럼 남은 건
y는 마이너스 20이라는 미지수 1개짜리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지수 2개를 만족하지 못하죠. 3번은 그래서 답이 안 되고요. 4번은요. 미지수는 2개가 맞는데 여기 있는 게 1차가 아니죠. 다시 말하지만 차수는 곱하기 됐을 때 그 곱해진 문자의 개수, 횟수가 차수입니다. 근데 얘는 곱하기 된 게 아니고 5 나누기 x 나누어졌잖아요. 한 번 나눠지면 1차가 아닙니다. 곱해져야 1차요. 따라서 미지수 2개인 1차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이 틀렸고요. 5번은 미지수 2개는 맞아요. 근데 얘가 몇 차죠? 이게 2차나요. 우리는 미지수 2개짜리 1차 반응식을 구하는 거니까 얘도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미지수 2개인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시오. 필수제 2번 문제인데 농구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2점 슛을 X개, 3점 슛을 Y개를 성공해서 23점을 얻었답니다. 관계식을 쓰라는데요. 미지수 2개짜리 1차 방정식을 쓰랍니다. 그럼 뭐라고 신경 써야 되냐면 2점 슛의 개수를 지금 X개라고 정의했죠. 네. 3점 슛의 개수를 Y개. 네. 그럼 2점 슛을 써서 얻을 수 있는 내가 2점 슛의 득점은 몇 득점 했다고 볼 수 있냐면 한 개 넣을 때마다 2점씩 더 쓰면 되죠. 그럼 2개 넣으면 2 곱하기 4점, 3개 넣으면 2 곱하기 3, 6점, 4개 넣으면 2 곱하기 4, 8점. 그럼 X개 넣으면 2 곱하기 X, 2X점. 그럼 3점 슛의 득점은 3 곱하기 개수, Y개, 3Y점. 그럼 이 둘을 더한 값, 2X라는 점수와 3Y라는 점수를 더했더니 23점이 되었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이제 3번 문제. XY 값이 자연수일 때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X는 1, 2, 3, 4, 5, 6, 7. 자, 보세요. 자, 보세요. XY가 자연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답이 되려면 XY는 자연수야 됩니다. X에 1을 집어넣어요. 그럼 1 플러스 2Y는 7. 넘어가면 2Y는 6. 따라서 Y 값은 3. X 자연수, Y 자연수 맞나요? 네, 맞네요. 이건 해가 되겠죠. 순서성을 쓰세요. 그러면 순서에 맞게 쓰다 보니까 1, 3, X값 1, Y값 3이 해가 됩니다. 그럼 X값 2일 때 2 플러스 2Y는 7. 넘어가면 2Y는 5. 그럼 Y값은 2분의 5. X값은 자연수가 맞는데 Y값 자연수 맞나요? 자연수 아니네요. 2분의 5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해가 아니겠지. 그럼 이제 안 해봐도 알아야 돼, 느낌상. 규칙 있을 거 아니야? 왜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 있는 X값이 홀수가 되면, 이 홀수가 이렇게 넘어와서 7과 홀수를 빼게 되면, 이 숫자는 짝수가 되죠. 그럼 이 y가 짝수가 되는 y값은 존재하겠지, 자연수에. 어차피 이 y는 2가 곱해되는 짝수일 테니까. 됐니? 근데 반대로 이 숫자가 x가 홀수가 아니고 짝수가 되면 이렇게 넘어와서 7에서 짝수를 빼게 되면 7이라는 홀수에서 짝수를 빼면 홀수가 남죠. 그럼 2y는 홀수 말이 돼? 2y는 홀수. 2y라는 건 짝수잖아. 2가 곱해져 있으니까. y가 어떤 값을 갖든 2가 곱해지면 다 짝수 아닌가요? 결론은 x가 짝수이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네. 정확히 말할까요? x가 짝수이면 y값은 자연수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x, y가 모두 자연수인 걸 원하죠. 이게 조건이야. 분수 나오면 다 답이 아니다. 이건 아니고 문제 조건이 x, y가 꼭 자연수이길 바라잖아. 근데 x가 짝수가 되면 y가 자연수가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x가 짝수인 이런 것들은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어쨌든 우리는 해만 구하는 거니까. 됐니?
그럼 3, 5, 7이라는 홀수값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3 플러스 2y는 7. 따라서 2y는 4. 그래서 y값은 얼마예요? 2. x가 3일 때 y는 2가 된다. 이번엔 5. 5 플러스 2y는 7. 넘어가면 2y는 2. 따라서 y값은 1. x가 5일 때 y값은 1이 된다. 7. 7 플러스 2y는 7. 넘어가면 2y는 0. 따라서 y값은 0. x가 7일 때 y가 0. 근데 이 중에 x, y가 모두 자연수가 아닌 게 있네? 얘는 안 되죠. 7,0은 y값이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자연수 1부터 시작이니까. x, y가 모두 자연수인 수상은 이렇게 세 가지가 정답이 되더라. 다음 순서쌍이 해인 1차 방정식을 구하셔. 어떻게 하죠? 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해란 얘기는 이 순서쌍을 각각 1번, 2번, 3번, 4번, 5번 보기에 집어넣었을 때 이게 참이 되면 해겠지. 참이 안 되면 해가 아닐 테니까 결국은 해인 방정식을 찾으라는 얘기는 2,-3을 대입했더니 이 식이 참이 되는 방정식이 이 5개 중에 하나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집어넣어 봅시다. 1번부터 x에 2를 집어넣어요. 더하기 y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걸 계산하면 2분의 4라고 바꿀게요.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2분의 1. 1번은 답이 안 맞죠? xy를 집어넣으면 좌변식은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우변은 1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맞아요. 2번 x에 2를 집어넣고 빼기 y에 마이너스 3. 이건 가로 쳐야 될 것 같죠? 마이너스 3을 대입했으니까. 그럼 계산하면 2 플러스 3이니까 정답은 5. 맞나요? 식을 쓰다 말았네요. 죄송해요. 식을 쓰다 말았어요. x, y를 집어넣고 여기 죄송해요. 뒤에 숫자 2를 못 봤네요. x 빼기 y 더하기 2. 그럼 계산해보면 얘는 5 플러스 2니까 7. 근데 7인데 우변은 0이네요. 0과 7이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2번도 틀렸다. 3번 마이너스 2 곱하기 x 2 플러스 5 곱하기 y 마이너스 3. 계산해봅시다. 그게 4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좌변은 마이너스 4, 우변은 좌변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이 값은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랑 4가 똑같지는 않죠? 틀렸네요. 4번 3y 3 곱하기 y 2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더하기 8. 왼쪽 오른쪽이 같나요? 3y가 마이너스 3. 죄송합니다. 이거 xy를 바꿔서 집어넣네요. 3 곱하기 y가 마이너스 3, 2 곱하기 x가 2, 그 다음에 더하기 8. 좌변은 마이너스 9, 우변은 4 플러스 8이니까 12죠. 이거 안 같네. 같아야 참이잖아. 그럼 4번도 틀린다. 그럼 정답은 5번이라는 얘기네요. 해봅시다. 5번 3 곱하기 x 2 빼기 y 마이너스 3 바로 쳐야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9가 나와야 된다는데 9가 나오나요? 2, 3은 6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바뀌잖아요. 네, 맞네요. 이거는. 좌우가 참이 되니까 5번이 정답이 된다. 네, 결론은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봐야 된다. 풀세조 5번 문제. 여기까지 굉장히 쉽죠? 쉽잖아, 사실. 이 정도면 너무 쉽잖아요. 풀세조 5번. 순서쌍이 xy에 대한 1차 방식 해일 때,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해랍니다, 얘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입. 일단 대입한다. a, x란 뜻은 곱하기 마이너스 2란 뜻이고, 플러스 3y, y 대신에 1. 곱하기죠? 3y는 3 곱하기 y니까. 그게 5가 된다. 이제 풀면 되네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은 5. 넘깁니다. 마이너스 2a는 5 빼기 3, 2. 양변을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 약분되죠? 좌변은 a, 우변은
마이너스 1. 어때? 괜찮나요? 네, A 값을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미지수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또는 연립 방정식. 미지수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이제 남은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단어. 미지수 두 개 했잖아요. 1차 방정식 했잖아요. 근데 연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네. 연립이 뭐예요, 선생님? 연립은 위아래로 나란히 세우는 행동을 말해요. 위와 아래로 나란히 배열. 걔를 줄여서 연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 이렇게 위아래로 같이 배열한 이런 형태를 미지수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지금 얘가 나와 있죠?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식,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 걔네들을 위아래로 같이 묶어서 한 쌍의 식으로 나타냈죠? 이거를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된다. 네, 잠깐.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이요? 그럴걸요? 맞지 않나요? 화요일? 자, 2번. 연립방정식의 해. 당연한 얘기인데,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해라는 게 방정식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이죠.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뜻은? 연립은 식이 두 개잖아. 보통 두 개 이상이죠. 그럼 그 두 개의 식을 모두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 그게 해요. 이해하겠어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예를 잘 보세요. 이해. 자, x 플러스 y는 4. x 플러스 y는 4를 만족하는 x, y의 그 순서쌍을 위아래 지금 표로 만들어서 나열한 겁니다. x에 1 집어넣으면 y가 3 나오겠죠? x에 2 집어넣으면 y가 2. x에 3 집어넣으면 y가 1. x에 4 집어넣으면 y는 0. x에 5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할 테고, 니은의 해 2x 마이너스 y는 2. 자, 이 식을 만족하는 x값 1을 집어넣어봤어요. 그럼 1 여기다 1 집어넣었더니 2-y는 2가 되니까 y값은 0이 될 테고, x에 2를 집어넣으면 4-y가 2가 되는 y값은 2가 될 거고, x에 3 집어넣으면 6-y가 2가 되는 y값은 4가 될 거고, x에 4 집어넣으면 8-y가 2가 되는 y값은 6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또 해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1번식과 2번식이 뭐야, 이런 숫자 있죠? 이건 뭐지? 이게 뭐냐면 x는 2, y는 2라는 뜻이에요. 1번식도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y가 2라는 해가 나오고, 2번식도 똑같이 x에 2를 집어넣어서 y가 2가 나오는 이런 해가 각각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근데 잘 보시면 얘네 이 한 쌍의 해를 제외하고 나머지 어느 것도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는 없죠.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잘 봐. x 플러스 y는 4를 만족하는 해는 몇 개니? 네, 무수히 많답니다. 그리고 2x-y는 2를 만족하는 해도 무수히 많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렇게 중괄호기호로 같이 위아래로 묶어놓으면 이게 이제부터는 두 개의 식이 아닌 하나의 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관계 형태가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말씀드렸던 연립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 연립방정식은 1번식이 무수히 많은 해, 2번식이 무수히 많은 해를 만족하는데 두 개, 윗식과 아래식을 공통으로 만족하는 해가 뭐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x2, y2. 순서상으로는 2, 2. 얘만 유일하게 윗식과 아래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된다.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죠.
아셨나요? 음, 현준이 알겠니? 네. 현준이 알겠어? 근데 현준이 이게 문제가 뭐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연립방정식의 문제가 뭐니? 자, 음, 해가 같은 거, 음? X랑 Y의 해가 같은 거, 음. 아, 내가 말을 잘못했나? 미지수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인지 아픈데 우리가 풀어야 되잖아? 푸는데 이 풀이법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생겨. 그게 뭐냐고. 미지수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때 가장 불편한 부분. 좀 전에 풀이를 보니까 좀 느낀 게 없니? x 플러스 y는 4를 만족하는 해 어떻게 되죠? 이거 다 써야 돼. 2x 마이너스 y는 2를 만족하는 해 다 써야 돼. 다 쓰다가 막 쭉 배열하다 보니까 얘랑 얘랑 같이 서로 똑같은 애가 겹치는구나. 그럼 이게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니? 이게 제일 불편한 부분이야, 결론은. 다 나열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애. 두 번째 식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애. 그 무수히 많은 애를 쭉 나열하고 보니까, 이 부분에서 서로 겹쳐. 그게 공통해라는 얘기지. 그게 연립방식 해야. 근데 얘는 운이 좋게 자연수나 정수에서 답이 뚝 떨어지지만 어떤 연립방식은 자연수나 정수가 아니고 소수 분수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구하는 게 앞으로 문제일 거라는 얘기지. 이해하니? 일단 문제성은 이제 가지고, 자, 잠깐 밑에 보시면, 실수에서 1번 문제 풀 수 있겠죠? 네. 뭐 하시면 되죠? 네. 여기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직접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처음이니까, 현준이는 처음이라, 네, 풀어드릴게요. 그럼 이거 하나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이제 아직은 우리가 다 배운 게 아니라, 자, 밑에는 이 표는 뭐냐면, x 플러스 y는 5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뭐 한 거냐면, 표를 만들어서 일일이 쓰기 귀찮으니까 표를 만들어 쓴 거예요. x 1 집어넣으면 y는 4가 나오고 x 2 집어넣으면 y는 3. 3 집어넣으면 2. 4 집어넣으면 1. 근데 지금 보면 자연수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다는 뜻이죠. 어차피 x에 5 집어넣으면 y가 0 나올 텐데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x, y가 모두 자연수인 거니까 여기까지만. 그다음 2번 식도 x 플러스 2y는 7. 얘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겁니다. y에 1 집어넣어보세요. 이건 왜 y 값을 집어넣냐면 x 값을 전에 집어넣으면 또 양변을 2로 나눠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y에다 직접 수를 집어넣어서 x를 바로 구하기 위해서 y에 1 집어넣으면 2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x는 5. y에 1을 집어넣으면 2는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돼서 7 마이너스 4 x는 3. y에 3 집어넣으면 2, 3은 6 넘어가면 7 마이너스 6 1이 돼서 x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안 해봐도 되겠죠? y에 4를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자, 써놓고 나서 보니까 혹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을 찾아야 돼요. 1번 식을 기역식을 만족하는 해는 이렇게, 니은식을 만족하는 해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겹치는 것 여기 있네요. x3, y2. 야, 겹치잖아? x3, y2. 얘 빼놓고는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요. 얘는 x가 1, y가 4. 얘는 x가 5, y가 1. 안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다 안 맞아. 어디 하나가 안 맞아도 안 맞아요. 근데 얘는 맞네요. 네. 둘 다를 모두 만족하는. 따라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시고 그러면 답은 이렇게 쓰거나 또는 3,2 뭐 이렇게 쓰셔도 될 겁니다. 순서상의 형태로. 밑에 연립방정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a, b 값을 구하시오. 현준아? 해를 알면 보통 뭐하니? 에이. 네가 현준이야. 장현준? 습관.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x, y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구해줬잖아. 그럼 여기다 위에다 한 번 대입, 아래다 한 번 대입. 위에다 대입하면 a 값이 구해지고 아래다 대입하면 b 값이 구해지겠죠.
그럼 대입한 식을 한번 볼까요? x의 3 빼기 y의 마이너스 1. 그게 a값. 따라서 a값은 4.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 x의 3 집어넣어요. 2 곱하기 3 더하기 b 곱하기 y값 마이너스 1. 그게 3. 그럼 6 마이너스 b는 3. 따라서 b값은 3.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할만해? 네. 자, 가강법은 안 나오네요. 네, 좀 이따 나옵니다. 자, 연립방정식 아까 현준이랑 얘기를 나눌 때 문제가 뭐였냐면요. 연립방정식은 각각의 방정식이 원래 연립이니까 보통 해가 그러니까 그 식이 두 개 나오죠. 위아래. 근데 각각의 식을 만족하는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근데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식의 해를 쭉 구해놓고 아래 있는 식의 해를 쭉 구한 다음에 찾아야 돼요, 거기서. 근데 우연의 일치로 빨리 찾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죠. 대박. 수학자들은 참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수학 힘들게 공부할까봐 참 많은 쉬운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한테 공부를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보세요. 여기 식에 나와 있네요. x는 2y 자, 봐. 좀 안다고 건방 떨지 말고. 그거 좀 공부 좀 했다고 또 안 쳐다보는 거 봐라. 아유, 진짜.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지. 아주 그냥 건방에 하늘을 찔러. 몰라요. 자, 이거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방법은 이 해를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xy 값 구하고 밑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xy 값을 막 구해요. 그런 다음에 얘랑 겹치네? 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봤어요. 선생님, 어차피 위아래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제가 x값 네모라고 생각하고 y값을 세모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x 대신에 네모를 대입할 수 있고 여기 있는 x에도 네모를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y 대신에는 세모, 여기 있는 세모를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이제 와서 네모 세모를 대입할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네모 세모를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x나 여기 있는 x나 서로 같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니?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라면 그 x값은 위에 있는 x나 아래에 있는 x나 어차피 똑같은 값을 구할 거란 얘기죠.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y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y와 여기 있는 y가 서로 똑같을 거란 얘기죠. 근데 식을 보니까 이 식이 워낙 x로 잘 정리되어 있죠. x는 2y 플러스 3. 그럼 x 대신에 여기는 2y 플러스 3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서로 똑같다며요. 그렇죠. 여기는 x로 같고 이 x는 이 파란색과 같다면 이 파란색을 이 자리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괜찮지 않나요, 선생님?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2 곱하기 x 대신에 2y 플러스 3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y는 5. 이 식을 계산합니다. 4y 플러스 6 더하기 y는 5.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럼 얘랑 계산하죠? 3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따라서 y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알고 보니까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 중에 y 값이 먼저 구해진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럼 x는요? x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2 곱하기 y 값 구했잖아.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6 3분의 4 네, x는 3분의 4라는 공통예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대신하여 집어넣어서 하나의 문자를 지은 다음에 나머지 한 문자에 대한 간단한 1차 방정식을 푼다. 그래서 이 방법을 대입법이라고 부릅니다.
아셨나요? 네. 현준이 할 수 있겠니?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 잘 봐. 처음 배웠으니까 좀 헷갈릴 거예요. 한 번만 더. 예를 들면 밑에 있는 필수 예제 문제 중에 예를 들어 본다면 자, 예를 든다면 1번 같은 거 있죠? y는 2x-4랑 같답니다. 근데 밑에 식을 보니까 x 플러스 3y는 9. 근데 연립방정식의 해라면 여기는 y와 여기는 y는 서로 같은 y겠지.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y 값이니까. 근데 이 y가 야 나는 얘랑 같아. 나는 2x-4랑 같아. 나 대신에 2x-4를 집어넣어도 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현준이 이해했니? 그럼 우리는 이제 밑에 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밑에 식. x는 써주고 플러스 3배. 근데 y가 다항이죠. 다항을 곱할 때는 가로를 치라고 그랬으니까 가로 치고 이렇게 집어넣어. y 대신에. 이게 9가 된 거지. 분배해주죠. x 플러스 6x 마이너스 12는 9가 되고 x 더하기 6x 7x는 이걸로 넘어가면 21. 따라서 x는 3. 그럼 x값만 구하는 게 아니잖아. 연립방정식 해라는 거는 x와 y 값을 다 구하는 겁니다.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미수가 두 개니까 밑에서 두 개를 다 구해줘야 돼요. 그럼 x3을 구한 거를 y값 구하기 편하게 하려면 아래나 혹은 위에다 대입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아래보다는 윗식이 y값 구하기 편하죠. 그래서 위에다 대입해요. 그럼 y는 여기다 3 대입하면 2, 3은 6 여기다 3 대입하는 거죠. 여기 x 자리 대신에 3을 대입하는 거예요. 좀 전에 구했던 이 3을. 그럼 2, 3은 6 빼기 4 2 이게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대입법이라고 해요. 대신하여 집어넣는 방법, 대입법. 할 수 있겠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가간법. 여기서 가간법 할 때 가는 뭘 말하죠? 더할 때 그 가를 말합니다. 더한다라는 뜻이고, 네. 감은 감다. 빼다. 빼다는 뜻이에요. 가는 더한다. 감은 뺀다. 그러니까 더하고 빼서 내가 구하는 이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법. 그게 가간법이에요. 자, 여기 이제 간단한 오른쪽에 얘가 나와 있죠? 저 얘를 가지고 할게요. x 플러스 y는 1. 나머지 하나의 식이 2x 마이너스 3y는 2. 위에 있는 게 1번식, 아래에 있는 게 2번식이라고 했을 때 물론 이 식을 대입법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이거 대입법을 어떻게 풀죠? 이 식을 y로 정리하세요. x나 y로 한 문자로 정리하신 다음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이 식을 x로 정리한 다음에 1-y x 대신에 여기다 대입하세요. 대입법을 풀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해지진 않았지만 보통 이런 문제는 대입법보다는 보통 가간법을 좀 주로 많이 쓰는데 네, 볼까요? 네. 가간법이 뭐냐면요.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연립방정식이 왜 어려운 거지 하다 보니까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이 풀기 과연 어려울까? 미지수 한 개잖아요. 딴 게 4로 나누면 되는데. 그럼 x가 나오는데. 미지수 한 개짜리인 방정식이 굉장히 쉬운데 갑자기 미지수 하나가 더 늘음에 따라서 식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 두 개는 너무 싫더라. 하나를 지우고 싶어. 어떻게 지우지? 고민하다 보니 1번식에다가 내가 만약 2를 곱해볼까요? 1번식에 2를 곱하면 2x 더하기 2y는 2가 되고 아래에 있는 식은 똑같이 씁니다. 2x 3y는 2가 돼요.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그대로 뺍니다. 왜 빼냐면
2x, 2x 서로 같은 식을 빼면 x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네. 이해하셨어요? 현재 이해했니? 그 다음 이제 부호 조심해야 돼. 2y 빼기 마이너스 3이죠. 네. 2 빼기 마이너스 3은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5y가 돼요. 그리고 우변은 2 빼기 2 영. 0이네. 양변을 5로 나눠봤더니 y는 5분의 0이니까 0. 그럼 y값 구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아무데나 아무데나인데 1번식이 제일 쉽죠. 1번식에 y 0 대입해요. 그럼 x는 2 나오죠. 됐니? 지금처럼 더하거나 혹은 빼서 두 개의 문자 중에 하나를 집어서 간단한 1차 방정식으로 해를 구하는 이 방법을 가간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 왜 꼭 x를 지워야 되나요? y를 지우면 안 됩니까? 저는 y가 좀 보기 싫은데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근데 y를 지우려면 밑에 y를 잘 보니 마이너스 3이라는 계수를 가지고 있죠. 그럼 y를 지우려면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하지 말고 위에 있는 식에다가 3을 곱해줘야 돼요. 그럼 3x 플러스 3y는 3, 여기 1번식에다가 3을 곱한 겁니다. 그리고 아래식은 그대로 씁니다. 2x 마이너스 3y는 2. 개수의 절대값을 맞춰놓은 거예요. 부호는 관계없이 개수의 크기를 맞춘 겁니다. 근데 이번엔 x를 맞추지 않고 y를 맞춘 거겠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이번엔 더해야 됩니다. 빼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3i는 플러스라는 부호를 가졌고 여기 밑에는 마이너스 3i는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가졌기 때문에 이건 빼게 되면 이 마이너스가 다시 플러스로 바뀌면서 3i가 안 지워져요. 지우게 만드는 게 핵심이니까 이런 경우는 서로 다른 부호를 가졌으니까 덧셈하는 게 좋습니다. 덧셈하면 3x에 2x를 더하면 5x가 되고 3i에 마이너스 3i를 더하면 얘가 지워지는 거예요. 등호는 그냥 써주시고 똑같은 규칙이죠. 왼쪽 변을 더하면 오른쪽 변도 더하는 겁니다. 3에다 2를 더하면 5가 내려. 이때부터는 미지수 1개짜리인 기본적인 아주 쉬운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양변을 5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그럼 x는 1이 나와요. 그럼 x를 집어넣어서 y값 제일 구하기 편한 식은 여전히 얘지요. 여러 개 식에다 대입해도 돼. 어차피 다 만족하는 거니까 아무 데나 대입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x가 쉬울 쪽에 대입하는 게 낫죠. x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y는 1 더하기 y가 1인 거니까 y값은 0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아야 됩니다. 답이 틀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잘못 푼 겁니다. 됐지? 됐니? 가끔 이런 문제 나와. 얘들아 잘 봐. 이거는 문제 풀이가 아니라 잘 봐. 다시 x 플러스 y는 1, 2x 마이너스 3y는 2. x를 없앤 후 y를 구하는 식으로 적당한 걸 고르시오. 이게 1번, 얘가 2번. 1번, 네, 기억이랄까요? 기억, 니은. 기억 곱하기 3 더하기 니은. 2번, 기억, 기억 곱하기 2 빼기 니은. 3번, 기억 곱하기 2 더하기 니은. 4번, 기억 곱하기 3 빼기 니은. 5번, 기억 곱하기 2. 뭐야? 기억 곱하기 빼기 니은 곱하기 3. 어떻게 제일 적절한 식인가요? x를 없앤 후 y에 대한 구한식으로 이 가간볼 푸시오 그러면 제일 적절한 식은 2번일까요? 네. 맞을까요? 네. x를 없앤 후 x를 없애려면 여기 2y 2x가 있잖아요. 그럼 얘도 몇 x를 만들어야 되죠? 2x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와 2를 곱해야 돼요. 그럼 기억에 곱하기 2인식을 찾아야 됩니다. 2번, 3번, 5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1번과 4번은 답이 아닐 테고 그 다음
x를 지우려면 이게 2를 곱하게 되면 이게 다 2x, 2y, 2로 바뀌겠죠. 근데 2x를 지우려면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됩니다. 니은식을 빼는 겁니다. 빼는 게 2번이거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 조건에 맞게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문제 조건에 맞게 풀려고 하다 보면 이 정답은 2번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골라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연습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제 밑에 문제 나옵니다. 봅시다. 하나씩 풀어볼게요. 유형은 하나씩. 1번 유형 보세요. 1번 유형은 그냥 기억과 니은을 더하시면 되죠. 네? 그냥 별거 없이 그냥 바로 더한다고요? 네. 더하면 플러스 y, 마이너스 y가 지워지잖아. 그치? 저절로 지워지잖아. 그럼 굳이 뭐 몇 배 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이제 식을 쓰게 되면 x에 3x를 더하면 4x가 되고 우변은 8이 돼서 x값은 2가 나와요. x값 2를 윗식이나 아래식에 대입하는데 아무래도 위가 좀 더 편해 보이죠? x에 2를 대입하면 y값은 4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를 구하거나 혹은 답을 쓸 때 이렇게 순서상도 괜찮습니다. 2,4 x, y 쓰기 귀찮으면 2,4로 쓰셔도 괜찮아요. 됐죠? 3번 보실까요? 3번은 x를 지우려니까 밑에 2를 곱해야 되고 y를 지우려면 밑에 3을 곱해야 되겠죠. 근데 이왕이면 3을 곱하는 것보다는 2를 곱하는 게 숫자 계산이 좀 더 쉽지. 밑에 식에 2를 곱해요. 그럼 기억식은 그냥 써보시고 밑에 있는 식에 2를 곱하면 4x-2y는 마이너스 14가 되죠. 위에서 아래를 빼야 돼, 더해야 돼, 현준아? 빼요. 빼면 4x, 4x가 지워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2y는 뭘로 바뀌죠? 플러스 2y로. 그럼 3y 플러스 2y니까 5y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1 플러스 14.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부호 정리할 때 좀 꼼꼼하게 양변을 5로 나눠주죠. 따라서 y값은 3. 네, 이렇게 구해지겠죠. 끝난 게 아니야, 근데. y값 구해주면 y값 구해주고 나면 x값을 따라서 같이 구해야 됩니다. y3을 어디다 대입할까요? 배수를 처리하기 전에는 얘가 제일 단순해 보이잖아. 숫자가 제일 작으니까. 여기다 밑에는 니은식에다 대입해요. 그럼 2x y 대신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7 넘어가면 2x는 마이너스 4 따라서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4번식. 자, 4번식 보세요. 어찌해야 될까요? x를 맞추려니까 3에다 뭘 곱해야 8이 되지? 분수를 곱해야 되잖아. 8에다 또 8분의 3이란 걸 곱해야 서로 같아질 테고. y를 지우려면 위에 있는 식에 2분의 5를 곱해야 여기 있는 숫자가 똑같아지고 아래 있는 식에 5분의 1을 곱해야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아져요. 분수를 곱해야 되죠. 불편하네. 그러지 말고 그냥 두 개수들의 이런 경우는 최소 공배수를 각각 맞추는 게 좋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곱한다고 맞춰지는 게 아니니까 두 개씩을 다 곱하는 거죠. 그럼 3과 8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죠? 24. 2와 5의 최소 공배수는 10. 이왕이면 10을 맞추는 게 계산이 편하겠지. 그래서 10을 맞춥니다. 그럼 10을 맞추려면 y의 개수를 10을 맞추겠다는 얘기죠. 일단 y의 개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구조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억에는 얼마를 곱하냐면 5를, 니은에는 2를 곱합니다. 그럼 기억에 5를 곱한 식은 어떻게 될까요? 15x 마이너스 10y는 4, 5, 20. 그다음 니은에다가 2를 곱한 식은 16x 마이너스 10y는 2를 곱하면 26. 이런 다음에는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뺍니다. 결론 아래에서 위를 빼라는 얘기죠. 위에서 아래를 빼도 괜찮아요. 근데 위에서 아래를 빼면 x의 부가 마이너스가 남아서 계산이 불편하니까 16x에서 15x를 빼면 x가 남죠. 음수를 처리 안 해도 되니까 10y에서 10y를 빼면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10y 빼면 하나의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지워지겠죠.
26에서 20을 빼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럼 6. 됐네요. X값은 그냥 바로 나왔네요. 6. 그럼 6을 집어넣어서 Y값 구해야 되는데 어디가 식이 제일 쉬우냐면 Y를 구하기 가장 쉬운 식은 아무래도 기억 같죠. 네, 여기다 대입합니다. X에 6을 대입해요. 그러면 X에 6을 대입하면 36, 18, 마이너스 2Y는 4가 되고 얘가 이리로 넘어가면 2Y가 되고 4가 반대로 넘어가면 14가 남죠. 그럼 2Y가 14니까 Y값은 7. 됐습니까? 뭐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6,7. 같은 답이니까요. 현재 알겠니? 그러니까 개수가 어느 한쪽도 맞추기 힘든 거죠. 두 개씩 중에 그냥 바로 직접 더하거나 빼도 되고 아니면 두 개씩 중에 어느 한쪽만 곱하면 되겠네? 그럼 그래주는 게 좋은데 4번처럼 어느 한쪽만 곱해서는 숫자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 때 분수를 곱하지 않는 이상은 맞추기 힘들 때 그때는 개수의 최소 공배수를 맞춘다. 그럼 X개수 최소 공배수 24, Y개수 최소 공배수 10. 이왕이면 10에 맞추는 게 숫자가 작으므로 계산이 편하다. 그래서 계산해서 위아래를 다시 적당히 더하고 빼서 하나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배수를 계산한 것보다는 배수를 계산하지 않았던 원래 있는 식에다 대입하는 게 숫자 계산이 좀 쉬우니까 대입해서 나머지 문자의 값도 구한다. 괜찮죠? 네. 방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서 말하는 복잡하다는 거는 복잡한 거야 진짜? 복잡한 게 아니고 복잡하죠. 귀찮다는 뜻이에요.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귀찮은 거예요. 가로 나오면 가로 풀어주고 분수 나오면 분모의 최소 매수 없애주고 분모의 최소 매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주고 소수 나오면 자릿수에 맞춰서 10이나 100이나 1000을 곱해서 개수를 좀 더 간단하게 바꾼다. 뭐 이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예요. 그래서 가로 푸는 거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가로를 못 풀진 않으니까. 그러면 소수 분수 나오는 경우 여기로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 1번 다음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기억식을 보니까 분모가 나오죠. 니형식도 분모가 나와요. 이거를 더하고 빼려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 왜 이렇게 복잡하지? 분수기 때문에 복잡한 거죠. 그럼 쉽게 푸는 방법은 분모를 지우면 돼요. 3과 2의 최소 매수인 기억에는 6을 곱하고 밑에는 니은식은 4와 3과 12의 최소 매수인 12를 곱합니다. 그럼 6을 이렇게 뿌려줘야죠. 분배해주죠. 얘도 12를 모두 다 곱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곱하는 게 아니고. 그럼 기억을 다시 계산해 봅시다. 기억식은 2x 플러스 3y는 26, 12. 아래에 있는 니은식은 12를 곱하죠. 약분하면 3 남는데 3, 3은 9x. 여기다 분배하면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약분하면 4가 남아요. 4y 곱하기 12 분배하면 약분되고 19. 이제부터 우리가 배운 대로 푸는 겁니다. 2와 9의 최소 매수 18. 숫자는 커. 3과 4의 최소 매수 12. 그나마 12가 낫네. 위에는 4를 곱해주고 아래는 3을 곱합니다. 가간법 풀려고 하는 거죠. 넘깁니다. 분배합니다. 8x 플러스 12y는 48. 아래는 27x 마이너스 12y는 57. 위에서 아래를 더하면 되죠. 더하면 35x는 더하면 90, 105. 따라서 x는 3. 되니? 근데 이 3을 이 분수식에다 집어넣겠나? 그렇잖아. 이왕이면 y 구하기 가장 편한 식은 여기는 이 식이겠죠. 이 식. x에서 3 대입해요. 그럼 6은 6 더하기 3y는 12. 넘어가면 3y는 6. 따라서 y값은 2. 그래서 x는 2, x는 3, y는 2가 이 방정식 해가 되더라. 혹은 3,2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더라. 이 정도입니다. 좀 귀찮은 거죠? 복잡할 건 하나도 없어요. 네. 2번. 위에 있는 식은 소수로 계산하려니까 좀 불편하죠?
소수를 없애려면 10의 거듭적 곱합니다. 소수 첫째, 얘는 1의 자리, 얘는 소 첫째. 그럼 10을 곱하는 게 좋겠죠? 윗식에는 10, 아래식은 100을 곱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는 0.03 때문에, 혹은 0.17 때문에 100을 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곱해보면, 10 곱하면 13x. 근데 여기다 가끔 안 곱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곱해야 됩니다. 아니, 전부 다 10을 곱하는 건데, 왜 소수 아니면 안 곱하죠? 소수이든 소수 아니든, 일단 곱하기로 했으면 다 곱하는 겁니다. 곱하시면 마이너스 10i는 마이너스 7. 아래는 100 곱하면 3x 마이너스 100 곱하면 10i는 100 곱하면 마이너스 17. 자,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겠죠, 이거는. 너무 고막혀도 딱 맞춰져 있네요. 똑같은 숫자에 똑같은 부호면 빼야 된다. 똑같은 숫자인데 부호가 달라. 그러면 더해야 되는 거고. 빼면 지워지고, 빼면 10x, 빼면 이 마이너스 17이 플러스로 바뀜에 따라 10이 남쪽. 계산 조심하셔야 돼요.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x는 1. 그럼 x를 집어넣어서 y값과 가장 편한 쪽은 아무래도 위에 있는 식도 괜찮고 밑에 있는 식도 괜찮아요. 아무데나. 근데 소수에다 대입하는 건 아닌 것 같죠. 그럼 위에다 대입했다 칩시다.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13-10y는 마이너스 10. 이건 넘어가요. 마이너스 10y는 마이너스 20. 따라서 y값은 2. 이렇게 해를 구하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친구 둘 중 하나 쓰시면 됩니다. x, y를 직접 쓰시거나 아니면 순서상으로 쓰시거나. 이해하셨나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있잖아요. 자, 오늘은 77페이지까지 합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봐라. 얘는 봐라. 77페이지. A, B, C가 모두 다 같은 꼴의 방정식을 푸세요. A, B, C가 모두 같답니다. 이걸 푸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렇게. A는 B랑 같다, A는 C랑 같다. 그 다음에 A는 B랑 같다, B는 C랑 같다. A는 C랑 같다, B는 C랑 같다. 위에 나온 것처럼 A는 B는 C. 연속 방정식. 연속 방정식. 방정식이 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속 방정식. 연속 방정식은 연립 방정식으로 바꾸어 풉니다. 그럼 연립 방정식을 풀려면 위아래로 식을 두 번 나열해야 되겠죠? 자, 봐. 위아래를 두 번 나열해야 될 겁니다. 맞니? 등호는 위아래 각각 한 번씩 나오겠죠? 그럼 여기 좌변, 우변, 좌변, 우변. 몇 개씩이 필요하죠? 4개씩이 필요하잖아. 그치? 4군데다 식을 갖다 넣어야 되니까 4개씩이 필요해요. 근데 식이 몇 개밖에 없나요? 3개. 그러니까 하나의 식은 최소한 2번 쓰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풀이법 이래요. 이 연속 방정식은 A가 2번 나오게, A와 B가 같다, 혹은 A와 C는 같다. A가 2번 나오게 풀거나, 아니면 B는 A랑 같다, B는 C랑 같다. B가 2번 나오게 풀거나, 아니면 C는 A랑 같다, C는 B랑 같다. C가 2번 나오게 풀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뭘로 해야 될까요? 문제를 보고 나와 있는 3개의 식 중에 제일 간단한 게 2번 나오는 게 이왕이면 계산이 편하겠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x 플러스 y 살짝 위로 올려서 x 플러스 y 그렇지 안 보이네. x 플러스 y 얘를 a라고 합시다. 3x 마이너스 2y 얘를 b라고 합시다. 5 얘를 c라고 할게요. a와 b와 c는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요. 나와 있는 3개 식 중에 누가 제일 쉬워 보이죠? 5가 제일 쉬워 보이네요. 그럼 5가 2번 나오게 쓰면 돼. 나머지는 각각 한 번씩. x 플러스 y는 5 이렇게 하나. 그 다음 3x 마이너스 2y는 5 이렇게 하나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5가 제일 쉬우니까 5가 2번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연립방식 풀면 돼. 어렵지 않죠? 이해하시나요? 근데 책에서는 보면
x 플러스 y가 두 번 나오게, 3x 마이너스 2y가 두 번 나오게, 그 다음에 5가 두 번 나오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풀 수 있는데 답이 다 틀려? 아니면 다 같아? 이게 1번 풀이, 이게 2번 풀이, 이게 3번 풀이. 1번, 2번, 3번으로 각각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 같겠지. 이게 다 같아야지 답이 다 틀리면 풀이법마다 답이 틀려진다는 뜻은 이게 공통이가 아니란 뜻이겠죠. 처음은 기본적으로 공통이가 아니란 뜻이에요. 답이 다 똑같습니다. 이왕 똑같은 거면 말한 대로 딱 봐도 얘가 제일 쉬운 거잖아. 그치? 뭐지? 그래서 이걸로 연립해서 푸시면 된다. 그런 얘기요. 근데 네, 근데 일본은 했는데 네, 했는데 하고 봐봐요. 얘는 아이씨 봐봐요. 아니지. 몇 번 얘기하는 거야? x 플러스 아니, 몇 번 얘기하냐고. 5번에 1번. 5번에 1번? 네. 필수에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4x 플러스 y를 두 번을 했는데 위에 아래 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같은 위치에 두면 안 돼요? 같은 위치에 두는 게 무슨 말이죠? 아니 근데 옆에 이게 0이 나오면 안 나오면 몰라. 아니, 이거 이런 거야. 이게 A고, 얘가 B고, 네. 얘가 C인 거죠? 네, C를 두 번. A와 B와 C는 서로 같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면 이 연속 방정식은 연립 방정식으로. 그럼 A와 C가 서로 같다. B와 C가 서로 같다. 그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4x 플러스 y랑 같다. 이거 하나랑 7x 플러스 2y는 4x 플러스 y랑 같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네, 해보세요. 해주세요. 근데 선생님 저는 C보다는 B가 B가 더 저는 쉬워 보이는데요? 그럼 B가 두 번 나올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A가 제일 쉬워 보이는데요? A가 제일 쉬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A가 두 번 나오게 놓고 푸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은진이는 C가 제일 맨 오른쪽에 있는 4x 플러스 y가 제일 쉬워 보여서 4x 플러스 y를 두 번 나오게 식을 쓰면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걸 푸시면 됩니다. 넘깁니다. 마이너스 2x 넘어가요. 마이너스 5y 반대 숫자 넘어갑니다. 4 됐나요? 네. 이렇게 하나 나올 테고 그다음 밑에는 넘어갑니다. 3x y가 넘어가요. 플러스 y는 다 넘어왔네? 다 넘어가 누가 남았죠? 그러니까요. 0 아, 다 넘어가면 항이 없어졌으니까 0이 남았겠죠. 됐니?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보통은 가간법을 많이 푸는데 이건 대입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가간법으로 풀면 오. 밑에 있는 식에다 5를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y는 4 밑에 식에다 5를 곱하면 15x 플러스 5y는 0 위에서 아래를 더합니다. 더하면 13x는 4 따라서 x는 13분의 4 그럼 x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3분의 12 이렇게 해서 x가 구해지네.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대입법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y는 4 아래 있는 식은 y는 마이너스 3x라고 식을 y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됐니?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y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2x 여기다 대입하면 플러스 15y는 4가 되죠. 계산해보면 13y는 4 근데 아까 죄송해요. 마이너스 이게 x였어요? 네. 이게 x였어요? 네. 13x는 4 따라서 x는 13분의 4 그럼 x 13분의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오겠죠? 그 y값은 여기다 대입하면 13분의 마이너스 12 네.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간법도 괜찮고 대입법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방법은 가간법, 대입법 둘 다 괜찮습니다. 네. 많이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4x 어디 또 얘기하는 거야? 어디? 아까 했던 거. 아, 좀 전에 했던 거. 네, 그거잖아요. 네. 첫 번째 식이 근데
네. y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y가 되는데 그럼 저는 마이너스 2y인데 선생님이 마이너스 5y를 했잖아요. 좀 전에? 네. 맞아요. 일단 식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까지는 이해했나요? 네. 그 다음은 거기서 y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y. y를 인양하면 마이너스 y 더하기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어? 2y라고 해요. 맞네요. 이걸 왜 5y로 썼죠? 모르죠? 그래서 상관이. 아니요. 5를 곱했다고? 아니 이거는 아니야. 계산할 때부터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식을 잘못 썼네요. 식을 잘못 썼더니 근데 어쨌든 여기 숫자 하나 잘못되긴 했는데 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숫자는 잘못 써서 어디냐면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 여기서 숫자를 잘못 썼어요. 이항할 때 언제를 말대로 선생님 숫자를 잘못 보고 잘못 썼으니까 여기를 다시 고쳐봅시다. 이항을 합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y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아니, 플러스 4가 되겠죠. 밑에는 7x 플러스 2y 아니죠. 잘못 계산했네.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플러스 y는 0. 자, 근데 이런 식은 배수를 곱하려고 하지 말고 위에 있는 식을 잘 보니까 다 뭐로 나눠지죠? 2나 마이너스 1로 나눠지죠. 네. 나누는 게 좋겠네요. 마이너스 2로 양변, 1번씩을 양변 나눠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 남고 얘를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y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플러스 y가 남죠? 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플러스 4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남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y는 0. 자, 이런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빼봅시다. 빼보면 마이너스 2x 빼면 마이너스 2. 따라서 x 값은 1. x에 1 집어넣으면 y 값은 마이너스 3. 네. 아까는 계수를 잘못 풀어서 답이 조금 달랐어요. 이 문제 정답은 이건데 답을 베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같은 식이 두 번 나오도록 문제를 푸시면 될 듯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